1996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요. 지구 대기권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원반이 뉴욕과 LA, 워싱턴 DC 상공을 뒤덮었고 그 그림자 아래 선 인류는 마치 개미처럼 무력하게 떨고 있었죠. 직경 24km,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를 하늘에 띄워놓은 것과 같은 크기의 우주선이 중력을 비웃듯 공중에 떠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물리법칙을 조롱하는 것 같았는데요. 하늘을 가득 메운 외계 모선의 중앙부가 천천히 열리더니 푸른 빛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다가 마침내 지상을 향해 쏟아져 내립니다. 백악관이 증발했어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종이처럼 찢겨나갔고 할리우드 사인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죠. 그 파괴의 물결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장면을 본 관객들은 극장 의자에서 뒤로 몸을 젖히며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역대 최고의 스케일, 아니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영화를 통틀어 봐도 이 정도의 스케일은 다시 나오지 않았죠. 바로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1990년대 초반 할리우드는 특수효과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네이터2의 액체 금속 로봇이 관객들을 경악시켰고 주라기 공원의 공룡들이 스크린을 활보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죠. 바로 이때 독일에서 건너온 한 청년 감독이 있었는데요. 바로 롤랜드 에머리히. 이 양반 소규모 SF 영화를 만들며 나름 주목받았지만 할리우드에서는 그저 유럽에서 온 신인 정도의 취급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할리우드 시스템도 모르고 무엇보다 미국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독일 청년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괴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었죠. 어릴 때부터 레고로 도시를 만들면 꼭 부숴야 직성이 풀렸다던 이 양반은 영화를 만들면서도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더 크게 부술 순 없을까? 더 장엄하게 조져버릴 순 없을까? 그리고 1994년 영화 스타게이트로 꽤 괜찮은 성과를 낸 에머리히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 시작은 정말이지 황당했는데 에머리히가 20세기 폭스 간부들 앞에서 피칭을 하는데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합니다. 네, 그래서요. 아주 큰 우주선이 오는데 이게 도시만 해요. 간부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데요? 슈퍼히어로라도 나옵니까? 아니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이깁니다.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외계 함선을 지구의 컴퓨터 바이러스로 무력화시킨다는 이 황당무계한 아이디어에 모두가 벙쪘던 거죠. 한 간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외계인들이 윈도우 95라도 쓴답니까? 그런데 에머리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생각해보세요. 백악관이 폭발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무너지고 LA가 불바다가 됩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조져지는 겁니다. 그의 눈이 광기로 반짝였지만 폭스는 거절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너무 황당해요. 관객이 이해 못할 거예요. 모든 이유를 들어 거절당한 에머리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은 다른 스튜디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어디를 가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요? 7천만 달러요. 미쳤? 1994년 기준으로 7천만 달러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을 구원한 건 다름 아닌 주라기 공원이었습니다. 1993년 주라기 공원의 성공은 할리우드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갑자기 모든 스튜디오가 차세대 블록버스터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었죠. 특히 20세기 폭스는 주라기 공원을 유니버셜에 빼앗긴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 폭스 중역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에머리의 시나리오를 다시 꺼내봅니다. 잠깐, 이거 제대로 만들면 주라기 공원보다 스케일 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인디펜던스 데이 프로젝트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개봉해야 합니다. 시간이 1년밖에 없는데요. 그게 우리 조건입니다. 싫으면 말고요. 에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의 기회였으니까요. 1995년 초 촬영이 시작됐는데 첫 문제는 세트였습니다. 백악관을 폭파시켜야 하는데 진짜는 못 쓰잖아요. 그럼 만들죠. 얼마나 크게요? 실물 크기로요. 스태프들이 기절할 뻔했습니다. 실제로 백악관 세트를 1:1 스케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전면부만이라도 거의 실물 크기에 가깝게 제작했죠. 그것도 폭파시킬 정도로 2개나요. 왜 2개냐고요?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컸으니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도시 파괴 씬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진짜 영웅들은 특수효과 팀이었는데요. 이들이 만들어야 했던 건 그저 그럴싸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뉴욕, LA, 워싱턴 DC의 주요 건물들을 전부 미니어처로 재현해야 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모형만 높이가 3m였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캐피톨 빌딩, 할리우드 사인까지 총 95개의 정밀 미니어처가 제작됐는데요. 각 건물마다 창문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서질 때 진짜처럼 보이려면 진짜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특수효과 감독 볼커 엥겔의 철학 때문이었죠. 도시 파괴 씬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불길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장면인데요. 이걸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던 팀은 결국 미친 짓을 하기로 합니다. 90도로 세운 거리 세트를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거리였어요. 카메라를 아래에 놓고 위에서 불을 떨어뜨리며 마치 불길이 수평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근데 불이 너무 빨리 떨어져요. 그럼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되잖아.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데요? 그럼 더 긴 터널을 만들지 뭐. 결국 12m 높이의 수직 터널을 제작했습니다. 불길이 떨어지는 동안 미니어처 자동차들이 터지고 가로등이 녹아내리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도록 정교하게 계산해서 설치했죠. 3초짜리 장면을 위해 무려 3조를 쏟아 부은 것이죠. 그런데 에머리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개를 넣고 싶어요. 실제 개를요? 미쳤어요? 결국 트레이너와 함께 안전한 별도 세트에서 개가 뛰는 장면을 찍고 그걸 불길 장면과 합성하기로 했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개가 뛰는 속도와 불길이 다가오는 속도가 완벽하게 맞아야 긴장감이 살아나거든요. 수십 번의 테스트 끝에 마침내 그 유명한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부머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가 불길을 간신히 피해 터널로 뛰어드는 그 장면. 관객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탄성이 나왔다고 하죠.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직경 24km의 우주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당시 CG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라기 공원의 공룡도 대부분 로봇이었고 풀 CG는 몇 장면 뿐이었거든요. 에머리 팀은 결국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합니다. 우선 모선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작은 버전이 3m, 큰 버전이 무려 20m였습니다. 20m짜리 모형을 매달아 놓고 촬영했는데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서 특수 제작한 크레인을 써야 했죠. 그리고 도시 위를 지나가는 장면은 도시 미니어처 위로 거대한 그림자판을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구름이 해를 가리듯 서서히 도시를 어둠으로 뒤덮는 효과를 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건 어떻게 찍어요? 에머리는 진짜 뉴욕 시민들을 엑스트라로 썼는데요. 하늘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어주세요. 뭘 상상하면서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우주선이 머리 위에 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엑스트라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상상이 안 됐거든요. 그러자 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머리 위에 지금 맨해튼 섬만한 물체가 떠 있어요. 그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당신들은 개미입니다. 개미. 그리고 누군가 당신들을 밟으려고 발을 들었다고요. 갑자기 현장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액션. 진짜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카메라에 담겼죠. 영화의 클라이맥스 중 하나인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연설 장면. 원래 시나리오에는 무려 2페이지의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 빌 풀머는 마음에 안 들었죠. 너무 길어요. 관객들이 지루해할 것 같아요. 에머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설은 꼭 필요한데 지루하면 안 되고. 그때 빌 풀먼이 제안합니다.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처럼 해보면 어때요? 짧고 강렬하고 가슴을 울리는 거요. 그렇게 탄생한 게 그 유명한 대사. 우리는 조용히 밤을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이 연설을 들은 엑스트라들이 진짜로 울었다고 합니다. 한 참전용사 출신 엑스트라는 빌 풀먼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고 하죠. 믿기 어렵겠지만 스티븐 힐러 대위 역의 윌 스미스는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작진은 좀 더 진지한 배우를 원했거든요. 당시 윌 스미스는 신나는 래퍼 출신 코미디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캐스팅 디렉터가 끈질기게 설득했죠. 이 친구 연기 한번 보세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오디션 날 윌 스미스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역할이 단순한 액션 히어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고 연인이고 지구를 지키려는 평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즉석에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외계인을 때려눕히고 하는 대사 웰컴 투 어스를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소화해냈습니다. 원래는 진지한 대사였는데 윌 스미스가 유머러스하게 바꾼 거죠. 에머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바로 당신이야.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1996년 초 편집실에서 에머리는 절망했습니다. 영화가 너무 길었어요.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에 달했던 겁니다. 이대로는 하루에 3번밖에 상영 못해요. 수익이 반토막 난다고요. 뭘 자를까? 캐릭터 드라마? 그럼 감정이 안 살아요. 액션 장면? 그럼 관객이 동감 못했다고 할 거예요. 결국 눈물을 머금고 40분을 잘라냈습니다. 러셀 케이스의 백스토리, 대통령 가족의 일상, 여러 나라의 반격
감격 장면들 다 날아갔죠. 1996년 슈퍼볼, 미국인 1억 명이 지켜보는 그 시간에 폭스는 300만 달러를 들여 단 30초 광고를 내보냅니다. 백악관이 폭발하는 바로 그 장면만요. 다음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을 폭파시킨 영화가 이때 진짜야? 그게 가능해? 독립기념일에 개봉한대. 폭스 마케팅팀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나만 보여주자. 나머지는 관객의 상상력이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맞았습니다. 1996년 6월 첫 시사회, 영화평론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 평론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내가 본 게 뭐지? 옆자리에 다른 평론가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보고 싶네요. 이게 인디펜던스 데이의 마법이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하고 과학적 개연성은 없고 클리셰 투성인데 그런데 재밌어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에머리는 잠을 못 잤습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주라기 공원만큼 못하면, 평론가들이 싫어하면. 그런데 이미 극장가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개봉 전인데 표가 매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 개봉 안 했는데요. 독립기념일 연휴에 볼 거예요. 영화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백악관 터지는 거 보러 가요. 단순 명료한 이유였습니다. 1996년 7월 초 20세기 폭스의 고위 임원들은 백악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언제요? 오늘 밤이요. 오늘 밤이라고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영화는 7월 4일 개봉 예정이었고 당시는 7월 2일, 아직 전국 극장의 필름 배급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죠.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위치였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에 상영관이 있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필름을 가져다 드리면 됩니다. 어떻게요? 그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폭스 관계자들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LA의 창고에서 35mm 필름 릴 5개를 꺼냈는데요. 한 릴당 무게가 11kg, 총 55kg의 필름 덤이었습니다. 이걸 특수 제작한 금속 케이스에 담고 충격 방지 포장을 한 다음 극비 스티커를 붙였죠. 그리고 버뱅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백악관에서 보낸 특별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필름 하나 때문에 정부 비행기를, 역대 가장 큰 스케일의 인디펜던스 데이를 참지 못하고 대통령 찬스를 써버린 거죠. 드디어 미국 독립기념일, 전국의 극장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족 단위 관객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친구들끼리 온 10대들 모두가 이 지구 최후의 날을 보러 왔죠. 첫 상영이 시작되고 백악관 폭발신이 나왔을 때 극장 안은 비명과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관객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오마이갓을 연발했죠. 그리고 빌 풀먼의 연설 장면에서는 진짜로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독립기념일은 특별한 날인데 그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영화를 본 거니까요. 개봉 첫 주 8,300만 달러, 당시 역대 최고 오프닝 기록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입소문이 퍼졌죠.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해. TV로 보면 절대 안 돼. 2번 봤는데 또 보고 싶어. 특히 도시 파괴시는 관객들이 반복 관람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처음엔 놓친 디테일이 보여요. 건물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부셔져요.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사람 그림자가 있어요. 미국에서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고질라를 제치고 1위, 영국에서는 007을 누르고 1위, 한국에서도 당연히 1위. 특히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미국 영화인데 전 세계가 함께 싸워요. 한국은 안 나오지만 아시아도 나와요. 실제로 영화에서는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가 함께 외계인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비록 짧은 장면들이었지만 지구방위전이라는 콘셉트를 제대로 살린 거죠. 컴퓨터 바이러스로 외계인을 무찌른다고? 말도 안 돼. 외계인이 USB라도 쓴답니까? MIT의 한 교수는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영화는 과학교육의 해악이다. 그러자 에머리가 인터뷰에서 답했죠. 교수님,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팝콘 먹으면서 보는 오락 영화예요. 외계인이 존재하는 것부터가 판타지인데 왜 컴퓨터 바이러스는 안 됩니까? 의외로 대중은 에머리 편이었습니다. 재밌으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오스카 시상식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는 시각효과상을 받았는데요. 수상소감에서 볼커 엥겔은 울먹였습니다. 95개의 미니어처 건물을 만들고 다 부쉈습니다. 그중 87개는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사라졌죠. 우리는 파괴의 예술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특수효과 팀원 중에는 건축학도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법을 배웠는데 여기서는 부수는 법을 연구하네요. 한 스태프의 자조 섞인 농담이었죠. 그들은 각 건물이 어떻게 무너져야 가장 드라마틱한지 연구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중심부터, 크라이슬러 빌딩은 첨탑부터, 백악
백악관은 돈부터 각기 다른 붕괴 패턴을 디자인했죠. 영화가 대성공하자 즉시 속편 이야기가 나왔죠. 인디펜던스 데이 2는 언제? 외계인들이 다시 오는 거야? 하지만 에머리는 거절했습니다. 완벽한 영화였어요. 왜 망쳐야 합니까? 물론 20년 후에 결국 속편을 만들기는 했지만 인디펜던스 데이 이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파괴적으로. 하지만 정작 이 영화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스펙터클만이 아니었어요. 인류가 하나 되는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 절망 속에서 찾는 희망, 그 보편적인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죠. 개봉 20주년 인터뷰에서 에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도시가 부서지고 인류가 단결하고 끝에는 승리하는 단순한 이야기죠. 하지만 때로는 단순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1996년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인디펜던스 데이는 완벽한 영화가 아닙니다. 과학적 오류 투성이고 클래시 덩어리고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죠. 하지만 그것이 뭐 어떻습니까? 극장을 나오는 관객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면, 가슴이 뜨거워졌다면, 잠시나마 희망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25살 독일 청년이 꿈꿨던 세상에서 가장 큰 폭죽놀이는 그렇게 전 세계인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7월 4일이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이 폭발하고 인류가 하나 되고 희망이 승리하는 그 영원한 여름날의 꿈을 다시 꾸면서 말이죠. 안녕히 계세요.